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AI 및 신경망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3Blue 1 Brown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AI는 이미 구체적이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AI의 주요 업무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래밍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유사한 신경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망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숫자 인식 AI 구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28픽셀로 구성된 이미지에 기록된 숫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이 숫자를 매우 쉽게 인식하지만 규칙 기반 코드로 이 작업을 구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반면 신경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특별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도 트레이닝 혹은 훈련 과정을 통해 숫자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먼저 신경망이 숫자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트레이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트레이닝이 존재하는지도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숫자 이미지로,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28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개하면 총 784개의 픽셀이 되고, 이게 인공지능의 입력 데이터이자 첫 번째 층인 입력 레이어가 됩니다. 각 픽셀의 값은 색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검정색은 0, 흰색은 1로 설정됩니다. 각 뉴런이 가지는 이 값들을 활성화 값이라 부르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망이 해당 뉴런을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이미지가 인공지능의 입력 데이터로 변환되었으니 최종 출력 레이어의 뉴런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에 해당하는 출력 레이어의 뉴런 역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은 인공지능이 주어진 이미지가 얼마나 해당 숫자에 근접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게 되는 이 중간 과정, 즉 히든 레이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력 레이어가 그 다음 레이어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며 최종적인 숫자로 인식될 출력 레이어의 뉴런이 활성화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신경망의 기초 작동 원리를 이해한 것이며, 이 내용이 조금 뒤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활성화된 특정 뉴런이 그 다음 단계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우리 뇌의 생체 뉴런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체가 아닌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이미 훈련이 완료된 신경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뉴런이 어떤 원리로 활성화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게 애초에 왜 작동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9를 보면 이는 작은 선들의 결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경망의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레이어 뉴런은 이런 작은 선들을 인식할 때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선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동그라미나 직선과 같은 더 복잡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누적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력 레이어에서 숫자 9가 인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작은 신경망 구조에서는 각 레이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망이 커질수록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서 하나의 뉴런을 예로 들어 뉴런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런은 숫자를 구성하는 작은 선을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작은 구역에서 선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선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뉴런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 일단 첫 번째 레이어는 가로 세로 28픽셀, 즉 총 78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픽셀의 색상에 따라 값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은 이 입력 레이어 중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역에서 선이 존재할 때만 높은 값을 가져 뉴런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활용하는 개념이 가중치입니다. 가중치는 앞 레이어의 뉴런에 각 값과 곱해지며 이들이 합산되어 다음 레이어의 뉴런이 활성화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미지에서 선이 존재하는 구역은 주로 가운데 부분이 흰색이고 끝부분이 어두운 색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중앙 부분의 입력 뉴런에는 높은 가중치를, 끝부분의 입력 뉴런에는 낮은 또는 음수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영역에 선이 지나가는 경우에만 모든 뉴런의 합이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뉴런이 활성화되기 위한 최종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바이어스라 부르는 특정 수치를 빼줌으로써 활성화 인계값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활성화 값이 0보다 큰 뉴런들이 모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바이어스로 설정된 인계값보다 높은 활성화 값을 가진 뉴런만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경망은 뉴런이 배열된 레이어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며 각 뉴런이 활성화되는 조건은 가중치와 바이어스라는 두 가지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서 살펴본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단 하나의 뉴런 활성화 조건에 사용된 것이며 모든 뉴런에는 각각 고유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수치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음 레이어의 뉴런과 마지막 출력 레이어의 뉴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작은 모델에서 사용하는 총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개수는 13,002개이므로 모델의 규모가 커질 경우 필요한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수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해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출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입력이 문자열이고 이에 대한 대답을 출력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챗봇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주행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핸들과 엑셀의 조작을 결정하는 출력을 생산한다면 이는 자율주행 차량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주어진 입력값을 신경망의 첫 번째 레이어로 활용하여 다양한 구조의 레이어를 가진 뉴런을 지나며 최종 결과값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 과정은 신경망의 구조,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모델은 벌써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로서 정확한 답을 생성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할 모델의 구조는 물론이며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델에 사용할 적합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직접 찾아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이 손으로 적은 숫자 인식은 정확한 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확한 답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도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이 가진 장단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닝이 미래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 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 멀리로 달려갈래.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이야.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